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드디어 2021년도 장세가 마감되었습니다. 증권시장이 매해가 그렇듯이 올해 역시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한 해 마감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 거듭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2025년까지 대세론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내년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울러서 이제 그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특히 이제 그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되는 중소형주 두 종목에 대해서도 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방송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매년 연말이 되게 되면 다음 연도에 그 장세 전망과 이제 주도주 특집 교재를 이제 제작하는데, 올해도 이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출판사에서 오늘 좀 도착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이제 그 발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그 빠른 등기를 보내다 보니까 월요일 날 보내게 되면 화요일 정도면 다 받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자, 내용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세 전망과 이제 그 베스트 주도주가 되겠죠. 자,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현대투자연구소 핵심 주력주 7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소형 베스트 종목 중에서 10종목을 준비해 봤는데,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총 17종목이 되겠는데, 자, 이제 그 경험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1년 농사는 이제 한두 종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그 주력주 중에서, 저희 그 핵심주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한 해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종목이 뭐 나온다고 나름대로 뭐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입금이 확인이 되면은 교재를 받는 시간까지 그 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제 문자로 이제 저희 그 핵심 주력주 7종목, 그리고 베스트 중소형주 10종목을 먼저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입금일로서부터 1개월 동안,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뭐 31일이라고 치고요. 1월 말까지 저희가 또 회원하고 동일한 저희 회원 문자를 이제 발송해 드립니다. 금액은 이제 22만 원이고, 다음 주 같은 거 월요일서부터 저희가 이제 빠른 등기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입금하시고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제 아래 그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이제 그 성명과 휴대폰 번호, 주소, 아울러서 이제 그 우편번호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내년도 뭐 반드시 100%는 아니겠지만, 여하튼간에 뭐 나름대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2025년까지 이제 그 강세장 대세론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제 강의,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에서 매주 이제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참석자분들께 이제 많이 강조했던 그 이론 중에 하나, 뭐 논리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0년 사이클을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우리가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도 하고 주글러 파동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1987년서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의 이제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보시게 되면 1989년도에 최고점이었죠. 1004포인트 고점을 찍고 10년 동안 조정을 받습니다. 1989년이 포함하니까 89, 90, 91, 92 해서 98년이면 10년 동안 조정받죠. 정확히. 그리고 1998년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1997년도 이제 IMF를 경험하고 그 여진으로 1998년도까지 당시 이제 코스피가 300포인트 마저도 이제 무너지거든요. 여하튼간에 1998년도에 바닥을 치고 정확히 10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10년 오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리먼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이제 터지죠. 서프라임 모기지 이어서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10년 동안 또 조정을 받아요. 지금 이제 연봉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여러분들 그 포스코라든가 혹은 조선, 이런 종목들, 소재 산업재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이후 어떤 간에 시가총액 그 절대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수가 좀 안 빠진 것 같지만, 시장은 상당히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장세죠. 그리고 여하튼간에 2007년서부터 정확히 10년을 계산하게 되면 2016년이 되겠죠. 2016년까지 10년을 조정받았고,
2016년서부터 이제 그 10년 동안 이제 상승 파동이 이어진다 보는데 2016년에서 우리가 10년을 계산하면 16년이 포함이 되니까 2015년까지 뭐 상승 파동 혹은 이제 대세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튼 그 이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수정 보완이 되겠지만 저는 사실 그 10년 사이클을 굉장히 신봉을 많이 합니다. 이 10년 주글러 파동 혹은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 내에 저는 상당 부분의 어떤 주도주가 탄생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그 뭐 앞전 고점이 이제 3,300포인트가 되겠는데 이 정도 논리대로 하면 4,000포인트 혹은 4,000포인트를 넘어서 5,000포인트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지만 저는 좀 이제 다소 러프하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100조 원 넘어갈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강세 장세가 전개가 된다. 저는 이게 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투자하시는데 이 어떤 그 프레임에다가 여러분들 사고를 가두면 안 되겠고 뭐 상당 부분 참고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그 장기 투자 말 그대로 장기 투자가 있죠.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지금 사실 뭐 8만 원도 안 되는데 8만 원 미만이라면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뭐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예전에도 제가 이제 뭐 여러 차례 그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 좀 더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2015년서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연봉 차트. 자, 보시게 되면 이제 2015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26조 4천억 정도, 26조 4천억에서 2016년도에는 이제 2016년도 말이 되겠죠. 29조 2천억.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조 정도 늘어나는데 시장 흐름도 괜찮았어요. 2016년도서부터 4차 산업혁명이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 뭐 불과 한 3조 정도 는 거에 불과했는데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자, 그럼 주가는 이제 2만 1,000원, 저점이 2만 1,000원에서부터 이제 5만 7천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인기보다는 사실 시장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53조 6천억이었어요. 29조에서 53조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2만 1,000원에서 5만 7천원까지는 2016년도 1월서부터 이제 2017년도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 해가 재밌습니다. 2018년도 영업이익이 58조였어요. 거의 59조인데 주가는 5만 1,000원 고점에서 연중 최고점 5만 1,000원 최고점에서 3만 8천원까지 빠졌어요. 영업이익은 5조 넘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증가이 좀 둔화됐죠. 그리고 시장 전반이 좀 약세였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되겠고 또 다음에도 재밌어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7조예요.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2020년 장세죠. 코로나 저점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연중 저점이 4만 2천원에서 8만 1천원까지 거의 주가가 이제 뭐 배수 정도가 올라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1월 11일이죠. 1월 11일 96,800원 고점 이후에 6만 8천원대까지 좀 많이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사실 그 2020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어요. 52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2022년 정도면 저는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샀으면 좋겠고 꼭 삼성전자가 아니라도 삼성전자와 흐름을 같이 하는 그런 종목을 사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파동이라면 사실 그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고 또 이제 하이닉스보다는 또 관련 중소형주들이 좀 낫다고 보는데 저는 그 중소형 중에서 반도체 중소형 중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소부장이라고 그러는데 소부장이 오를 만큼 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파운드리 후공정에 있는 종목이 뭐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전에 제가 뭐 네페스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ISC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 전에 좀 말씀드렸고 저는 또 PSK도 좋은데 PSK하고 이제 IS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바닥권 반열에 있는 네페스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어 있고 아래가 지금 삼성전자가 됩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제법 최근에 좀 올랐어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2.3배인데 2.3배에서 지금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이 1.8배. 그 단순 PBR로 계산해도 삼성전자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한 30% 정도 지금 저평가가 돼 있고, 주가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최고점 이제 96,000원인데 지금 이제 78,000원이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 고점 이제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지금 그 한국 증시보다 좀 세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PBR도 한 30% 정도 저평가돼 있고, 최근에 주가 역시도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한 20, 30% 정도 지금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하고 이제 단순 비교해서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저는 제가 강조해 드린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대단히 싸다, 대단히 저렴하다, 이런 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 우리가 메모리를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조금 어떤 재고가 과잉이 되거나 좀 위기가 오게 되면 3위 업체는 여러분들 그 소멸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업황이 힘들었을 때 하이닉스마저도 사실 매각설이 나를 정도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는 우리가 좀 우리가 되게 넉넉하게 이제 말씀드린다면 8만 원 미만이라면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2021년 12월 29일자 이투데이 그 기사를 제가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요.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를 인수했다 그러죠. 1단계 절차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오늘 그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3% 넘게 이제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삼성전자 지금 자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제 110조 넘게 지금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내년도서부터 지금 조직을 완전히 재편했다 그러죠. 하여튼 그 6년 만에 대형 어떤 그 M&A를 이제 본격 시도한다, 뭐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줄친 부분 보시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를 구매를 신청해도 대체적으로 이제 뭐 짧게는 이제 8개월에서 뭐 1년 정도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대체적으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없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에서 네덜란드 기업, 미국의 그 인스트루먼트는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미국의 르네사스도, 얼마 전에 르네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화재로 인해서 사실 그 반도체 공급망에 좀 문제가 좀 생겼었고요. 독일의 인피니온, 뭐 세계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스위스 기업들, 이런 중에서 하나를 또 인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만약에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하이닉스 같은 그 인텔 낸드 부분 인수 사례와 같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지금 상황에서 사실 그 어떤 그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새로 공장을 짓고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실 그 시장 내에서 인수하는 게 다수의 어떤 프리미엄을 준다 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파운드리 업체 인수 역시도 협상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사실 실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파운드리 인수 역시도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좀 그 상당히 활발하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커다란 그 흐름은 디램에 의해서 메모리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강력한 모멘텀은 이제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나 싶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규모의 경제를 시연하는 단계죠. 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의 경제가 나름대로 시연이 됐다고 그러는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마켓시어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 오를 수 있는 뭐 나름대로 이슈도 그렇고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그 실적 전망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27조, 35조, 2020년 36조, 2021년 53조, 내년도 예상 영업이 대차적으로 한 60억 정도로 보죠. 60억 정도. 그리고 2023년 70조. 그러면 2024년, 2025년 정도, 빠르면 2024년이 될 수 있겠고,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뭐 일단 100조 정도, 100조 정도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작한 이제 내년도 장세 전망 특집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내년도 경제 핫 이슈, 경제가 아니라 이제 주식시장의 핫 이슈를 저희가 키워드죠. 키워드를 5가지를 설정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년도 소대 반도체 전쟁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산업의 쌀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경제 전쟁은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반도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다행히 우리는 세계적인 D램, 뭐 세계적인이라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이제 D램 강국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시장 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PBR을 보시게 되면 이제 올해 예상 PBR이 1.6배입니다. 1.6배. 앞서 이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BR이 2.3배인데 지금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한 2.4배, 5배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비교를 한다면 상당 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이제 중소형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두 종목. 저희 회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 주식을 주력주에 편입하고 추천할 때 가장 이제 강력하게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닥권입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 대해서는 사실 바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요. 그래도 뭐 가격 절대 바닥이 있고, 또 주가가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장기간 어떤 횡보라든가 박스권을 보였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바닥에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삼성전자와 동행하는 바닥권 이제 턴어라운드 두 종목은 절대 바닥, 절대 바닥.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이제 네페스입니다. 네페스 2020년 10월서부터 현재까지 주봉 차트를 이제 캡처를 잡았는데, 대략적으로 한 31,000원대에서 절대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굳이 뭐 패턴상으로 보면 이제 삼중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상승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주가는 이제 절대 바닥을 확인했고, 지금 이제 가운데 제가 예상 실적 전망치를 제가 캡처를 잡아봤는데, 자, 2019년도에 620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620억으로 사상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마이너스 40억 적자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도 예상이 지금 한 80억 정도, 50억에서 80억 정도 적자로 예상이 되는데, 2020년도 지금 이제 최근에 네페스에 대한 전망 중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가장 이제 호의적으로 이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790억 사상 최고죠. 작게 전망하는 데가 500억이에요, 500억. 이제 뭐 제가 전에 네페스 브리핑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FOPLP라고 하죠. 팬아웃, 패널 패키징 관리를 흑자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적자 폭이 대폭적으로 축소되는 거죠. 근데 아울러서 지금 이제 뭐 테스트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제 PMIC라고 하죠. 전력용 반도체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서 예상 영업이 작게는 500억에서 많게는 한 800억까지 흑자 전환되는데, 이게 저는 이제 주가 결정적인 바닥과 함께 실적 턴어라운드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종가가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 지금 네페스 같은 경우가 플러스 800원 정도로 끝났네요. 38,350원으로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5G가 되겠는데요. 5G 중에서 RFHRC입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제가 이제 5G 종목을 또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RFHRC 같은 경우는 이제 5G 통신 장비 회사가 되겠는데, 거의 이제 독과점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적자였죠. 여기 실적표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179억에서 2020년 30억 적자. 그리고 올해서부터 이제 턴어라운드인데 올해 60억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 290억입니다. 이런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대략적으로 한 28,000원대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이제 3만 원 한 5천 원 정도. 오늘 종가를 보니까 35,650원으로 마감이 되는데, 일단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고, 진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RFHR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미국 향 매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이 들어가거든요. 미국이 지금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통신사, 대표적인 통신사가 이제 두 개가 있죠. 버라이즌이라든가 AT&T발
수주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주식이 아니에요. RFA 2차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월요일서부터 회원들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또 교재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언젠가요? 지난 그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이제 급등세를 목요일이죠.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강세를 보였다가 수요일 날 조정을 보이고 오늘은 또 다시 또 양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인데 길게 보면은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앞서 얘기했던 그 네페스도 그렇고 RFA HRC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자세하게 뭐 내용을 요즘에 그 증권사 HTS도 그렇고 또 뭐 포털상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바닥권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좋은 어떤 그 결과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여튼 저희 2020년도 장세 전망 그리고 주도주 특집 교재 우편 판매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뭐 앞서도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지만 여하튼간에 1년 농사는 결국은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으로 결정이 되고 아마 그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이 친구들이 무엇을 이제 강조하는지를 좀 아마 충분히 그리고 또 문자를 계속 받으니까 뭐 충분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내년에 이제 찾아뵈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 또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